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강의 시간이죠. 첫 번째로 데이터 입력 방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엔터의 의미가 뭐냐면 들어가다,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거는 그 데이터의 입력을 확정짓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행, 아래 행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윗행. 그러니까 이 다음 행은 아래 행을 뜻하는 거였었고 그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윗행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직접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 무조건이냐? 아니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입력을 확정진 거죠.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아래행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이냐? 아니고요. 파일 탭을 누르고 이제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거기서 고급을 누르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지 그 방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느냐? 보세요. 아래쪽. 현재 아래쪽으로 되어 있을 때 엔터를 누르면 아래로 가는 거였었고 오른쪽도 되고요. 당연히 이제 위쪽. 오른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왼쪽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좌우 다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아래쪽이었죠. 이번에 위쪽 누를게요. 위쪽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엔터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엔터를 눌렀어요. 엔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Shift 플러스 엔터는요. 아래로 내려와요. 아까랑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를 눌렀을 때 어느 쪽으로 가게끔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 무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무조건 아래다. 무조건은 아니죠. 옵션에서 엔터를 눌렀을 때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을 때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Shift 플러스 엔터는 위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누르겠습니다. 오른쪽 누르고 확인. 그럼 엔터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반대로 Shift 플러스 엔터는요. 당연히 왼쪽으로 가겠죠. 반대 개념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래쪽이고 만약에 엔터키 눌렀을 때 다음 셀로 이동 자체를 해제시켜 버리면은요. 엔터 눌러도 이동 안 해요. 말 그대로. 그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다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해놓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엔터를 눌렀을 때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ESC 가겠습니다. ESC 우리 키보드에 ESC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 맨 위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제가 그래서 우리 가끔 ESC 키를 우리 독도키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혼자 뚝 떨어져 있죠? ESC 키. ESC를 또 무슨 뜻인지 저희 가끔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ESC는요, escape, ESCAP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 escape 그러면 탈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scape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명령을 취소하는 경우,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 그럴 때도 사용을 해요. ESC. 그럼 엑셀에서는 데이터 입력 취소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을 하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ESC 입력 취소예요. 이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데이터 입력하다가 ESC를 누르면 입력 취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세요. 짠, 예요. 취소라고 나오죠. 같은 기능입니다. 키보드에 ESC하고 같은 기능, 데이터 입력을 취소하는 거 취소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까 엔터를 쳤지 않습니까? 예요. 체크 모양. 얘는 입력을 확정짓는 거예요. 엔터나 마찬가지 기능이죠. 입력을 확정짓는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이번에는 강제로 줄바꿈인데 강제로 줄바꿈 그러니까 왠지 좀 무섭죠. Alt 플러스 엔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알맞게 엔터 들어가라 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Alt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동일한 셀에 그러니까 같은 셀에서 줄이 바뀌어요. 결론적으로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갖다 입력할 때 Alt 플러스 엔터를 누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셀 서식은 컨트롤 플러스 1번을 누르면은 이제 바로 가기 키가 돼요. 컨트롤 플러스 1번 그것도 외우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1번 셀 서식에 가면 맞춤 탭이 있어요. 맞춤 탭에 가시게 되면 텍스트 줄 바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설정해 놓으면 방금 전에 Alt 엔터를 누르는 효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셀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이 바뀐다. 가겠습니다. Alt 엔터도 백문이 불여일견. 얘도 직접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 한 칸이 셀이에요. CELL 셀이 엄청 많죠. 셀, 엑셀.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저한테 이제 컴퓨터 엑셀 배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다 제가 셀입니다. 셀이 엄청 많죠. 그랬더니 그분 왈 엑셀은 EXCL 아니겠습니까? 뛰어나다, 능가하다 그 엑셀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셀은 CELL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셀이 엄청 많아 엑셀 아닌가요? 그래요. 이제 사투리 써가시면서 제가 사투리 잘 흉내를 못 내겠는데 그러니까 억수로 셀이 많아 엑셀이라 예. 그런데 아니죠. 근데 듣다 보니까 맞아요. 셀이 엄청 많으니까 엑셀인가? 맞습니다. 셀이 많아요. 이게 다 셀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가지고 현재 선택한 셀이 셀 포인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작은 점 있죠.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우기 핸들. 그리고 마우스를 채우기 핸들에 살짝 올려놓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셀, CELL, 작은 방, 뭐 세포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셀 포인터라는 거는 가리키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현재 선택된 셀을 셀 포인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무튼 우리 Alt 엔터 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한번 쓸 건데요. 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하는 건데 대한민국 화이팅을 입력할 거거든요. 근데 화이팅은 바로 밑줄에다 하고 싶은데 우리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 엔터를 치면 되는데 엑셀에서 워드 생각해가지고 그냥 엔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자 대한민국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다음에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고 나서 화이팅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 한 셀에 두 줄 이상이에요. 얘는 한 셀에 대한민국 또 한 셀에 화이팅. 제가 화이팅이라고 입력했는데 파이팅으로 바뀌었네요.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대한민국 파이팅.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하는 거. Alt 엔터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제가 입력할게요. 자 엔터를 쳤어요. 그런데 셀 서식이라는 거는 셀 이게 셀 아니겠습니까?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셀에다가 메이크업을 하는 겁니다. 서식이라는 거는 이쁘게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셀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간단하게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셀 서식에 바로 가기 컨트롤 플러스 1번 그죠? 컨트롤 플러스 1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셀 서식 들어가요. 여기에서 아까 맞춤 탭에서
텍스트 줄 바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는 효과랑 똑같아요. 어디라고요? 셀 서식. 이번엔 이제 바로 가기로 가겠습니다. 셀 서식에 맞춤 탭에 텍스트 조정에 텍스트 줄 바꿈, 요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Alt 플러스 엔터는 텍스트 줄 바꿈, 셀 서식에 맞춤 탭에 텍스트 조정, 아래에 있는 텍스트 줄 바꿈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요. 같은 데이터 입력하기.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해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컨트롤 플러스 엔터 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선택한 영역에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지금요. 싹 지우고 지금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커말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커말.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를 지금 선택한 범위에 똑같이 입력하고 싶어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입니다. 또 볼까요? 자, 컨트롤 Z로 취소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우리 이기적이라고 입력할게요. 우리 이기적 커말. 이렇게 기가 막힌 적중률. 댓글 보니까 어느 분이 이기적을 이기자라고 하셨는데 이기적이에요. 이기자가 아니고 이기적.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 범위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컨트롤 키를 눌러서 비연속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기적 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셀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데이터가 들어가요. 아까는 연속적인 거예요. 이건 비연속적인 거죠. 컨트롤 엔터 눌렀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번에도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비연속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컨트롤 플러스 엔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인데 그거는 이렇게 선택했을 때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비연속적으로 선택했을 때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만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뭐를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지. 됐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41번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한 셀에 여러 줄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된다. 맞잖아요. Alt 엔터 맞아요.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보기 1번을 읽었는데 뭐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아셔야 돼요. Alt 플러스 엔터 맞고요. 1번 맞고. 2번 데이터 입력 도중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나 ESC가 뭐의 약자다? Escape, ESCAPE 탈출하다. 명령 취소, 데이터 입력 취소.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취소 버튼을 클릭한다. 얘도 맞아요. 얘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ESC를 눌러도 되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아까 요거 말씀드린 거 취소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확정 지고 난 다음에 요 취소 버튼이요. 되잖아요. 그죠? 또는 입력하는 도중에 다 되잖아요.
뭐 취소하겠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입력하고. 근데 요 취소 버튼 여기 입력 취소 컨트롤 Z 보이시죠? 입력했어요. 컨트롤 Z. 그래서 컨트롤 Z도 애우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취소, 우리 말 실수 같은 거 했을 때 친구끼리 취소 그러잖아요. 컨트롤 Z.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소한 거를 다시 되돌리는 거 컨트롤 플러스 Y 다시 실행, 이것도 바로 가기 애우세요. 중요합니다. 컨트롤 Z 취소, 편하게 제가 이제 Z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컨트롤 G, 그 다음에 컨트롤 Y 다시 실행, 이거 바로 가기 애우세요. 중요하니까. 3번 가겠습니다. 3번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Shift 플러스 엔터라고 되어 있네요. 뭐예요? 컨트롤 플러스 엔터죠. 또는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엔터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적으로 선택한 범위 내에서는 컨트롤 엔터, 컨트롤 Shift 엔터 다 되지만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만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그럼 정답은 뭐예요?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가겠습니다. 4번 특정 부분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동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가끔 잘 다루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F4에서부터 I의 11까지 엔터를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짠짠짠.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F11이죠 현재. 엔터 누르면은 어디로 갈까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F12로 간다고요? 아니요. G의 4로 가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범위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동한다라는 거. 4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2번 가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한 셀의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엔터를 사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 줄. 두 번째,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셀 입력이 완료되고 바로 아래의 셀이 선택이 된다. 자, 우리 일반적인 경우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아래로 가잖아요. 그리고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3번 같은 데이터를 여러 셀에 한 번에 입력하려면, 같은 데이터를 여러 셀에 한 번에 입력하려면, 얘는 지금 뭐 비연속적인지 연속적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된다. 맞잖아요. 그죠? 네 번째, 수식에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2번 클릭하면, 여기서 2번 클릭은 빠르게 2번 얘기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수식이 적용된 모든 인접한 셀에 대해 아래쪽으로 수식을 자동 입력할 수 있다. 얘는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미리 사전에 데이터를 입력해 놨는데, 뭐 이름은 성명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데이터 입력 때문에 그냥 똑같이 했어요. 여기 컴일반 엑셀 액세스 점수의 합계를 제가 sum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놨습니다. 는 sum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고 합이라는 뜻이 있고요. B의 2에서부터 B의 2에서 D의 2까지, 이 콜론은 B의 2에서 D의 2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80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셀 선택하는 데가 셀 포인터,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여기 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더블 클릭. 한 번에 수식이 쫙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데이터를 좀 많이 입력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한 번에 가잖아요. 자, 컨트롤 Z로 다시 한번 취소하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요 데이터의 개수는 드래그를 해도 그렇게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데이터가 엄청
뒤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많다. 그랬을 때는 더블 클릭의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2번 클릭하게 되면 수식이 적용되는 모든 인접한 셀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아래쪽으로 수식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채우기 핸들을 2번 클릭 또는 드래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실습 화면을 직접 보시고 이해하시고 또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직접 해보시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각종 데이터 입력, 한자 입력하겠습니다. 한자를 입력할 때는 일단 먼저 한글을 먼저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자의 음을 한글로 먼저 입력한 다음에 당연히 한자 입력이니까 한자 키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한자 키를 누르고 나서 목록에서 원하는 한자를 갖다가 선택한다.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한자 변환할 때는 뭐 한자 키 정도. 자,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치고 난 다음에 범위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럼 대한민국 한자가 나타나고 그냥 한자만 여기 뭐 한글에 가로 열고 한자, 그 다음에 한자 나오고 가로 열고 한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옵션. 우리 변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변환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자 하나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대, 이러면 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한자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큰대, 대한민국 같이 나왔네요. 또 하나 할까요? 우리 왕, 그 다음에 한자를 누르게 되면 임금왕 이렇게요. 변환이 된다. 그래서 한자 변환은 한글 먼저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자 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수문자 가겠습니다.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삽입 탭에 기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기호를 실행하거나, 결론적으로 이제 특수문자 자체가 우리가 다른 말로 기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삽입 탭에 기호 그룹의 기호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건 한글 자음이요.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시험장에서 한글 모음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기 쉬워요. 한글 자음입니다. 자음. 기역, 니은, 디귿, 히읗까지 누르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자 키예요.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자를 입력할 때 한자 키는 금방 이해가 가는데 특수문자인데 왜 한자 키지? 그럴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볼까요? 일단은 삽입 탭에 기호 그룹의 기호 대화 상자가 열리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형 기호, 우리 하트 하나 넣을까요? 삽입, 그다음에 닫기, 뭐 이렇게 하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한글 자음, 일반적으로 미음을 많이 쓰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현재 이렇게 미음에 선택된 상태, 껌뻑껌뻑 거리는 상태에서 한자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나타났을 때 이번에는 이걸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응 같은 경우는 원문자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특수문자 기호는 삽입 탭의 기호 그룹의 기호, 그리고 한글 자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뭘 누른다? 한자 키 조심하시고요. 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공백을 하나 주고, 그러니까 한 칸 띄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수를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 한 칸 띄고 2/3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요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010 그러면 숫자 앞에 0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엑셀에서 무시하는데 이때는 무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010, 뭐 007 이런 것들. 그래서 숫자로만 된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고자 할 때 작은 따옴표를 쓴다. 얘도 보겠습니다. 자, 0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요. 이게 바로 이제 3분의 2가 되는데, 만약에 0하고 한 칸 안 띄고 그냥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보세요. 조심하셔야 될 게 날짜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0 한 칸 띄고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분수가 입력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010 이렇게 입력하면 그냥 10만 입력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10 앞에 의미가 없는 0이 엑셀이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느냐? 작은 따옴표 010 이렇게 되면 010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정말 조심할 게 많죠. 숫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붙어요. 지금 셀 너비를 좀 넓히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숫자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런데 문자 같은 경우는요, 왼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문자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007을 입력했을 때 얘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는 문자로서 입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자, 문제 풀이 한번 갈까요? 43번 다음 중 자료 입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자를 입력하려면 한글을 입력한 다음에 당연한 거죠. 키보드에 한자를 눌러 변환한다. 맞습니다. 맞죠? 두 번째, 특수문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한글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자음이에요.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에 한영키를 눌러, 한영키가 아니고 무슨 키다? 한자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3번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숫자 데이터 앞에 문자 접두어, 여기 이제 문자 접두어라고 했지만 작은 따옴표를 입력한다. 맞는 얘기고. 네 번째, 분수 앞에 정수가 없는 일반 분수를 입력하려면 0을 먼저 입력하고, 그렇죠? 스페이스바를 눌러 빈칸을 한 개 입력한 다음에 3/8, 8분의 3 이렇게 입력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44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고정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입력하려면 엑셀 옵션의 고급 편집 옵션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에 소수점 위치를 설정한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엑셀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엑셀 옵션 대화 상자의 고급,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점 자동 삽입을 체크한 다음에 소수점 위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죠. 소수점 자동 삽입을 체크하게 되면 소수점 위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셀에 입력하는 글자 중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게 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텍스트나, 그러니까 문자, 그다음에 텍스트하고 숫자 조합, 날짜가 입력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거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은 가능한데요, 날짜는 해당되진 않아요. 이거는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지금 이거죠. 제가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지금 영진닷컴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제가 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보세요,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텍스트하고 문자하고 숫자죠, 나오죠. 그런데 날짜 같은 경우는 뭐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이제 2번이 확인된 거고. 3번,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 컨트롤을 끌 때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1하고 제가 3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2개의 셀을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데려가면요, 1하고 3이지 않습니까? 그럼 1하고 3하고 차이가 2씩 나잖아요. 그럼 3하고 그 다음에 이 차이가 나려면 5가 나와야 되죠. 또 5는요 7이요. 그 다음에 9.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은 이제 복사의 개념이거든요. 13, 13, 13, 13, 1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제시킨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끌 때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바로 그 얘기예요.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해제해버린다라는 거. 복사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시간을 12시간제로 입력하려면 9:00 그다음에 한 칸 띄고 PM, AM, PM 이렇게 같이 시간 뒤에 공백을 입력하고 AM 또는 PM을 입력한다. 맞아요. 시간 입력할 때는 한 칸 띄고 AM, PM을 입력해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44번의 정답은 날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23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중요하고 가겠습니다. 세미콜론은요. 일단 구분할 때 쓴다. 뭘 구분하느냐면 양수, 음수, 영. 그러니까 앞자리는 양수, 그다음에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영값 이렇게 구분할 때 사용한다.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세미콜론. 그다음에 이제 샵. 이 샵 같은 경우는 유효 자릿수만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두세요. 유효 자릿수.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0은 표시하지 않아요. 샵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약속이니까. 그다음 0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0으로 무조건 표시해야 돼요.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 아까 샵은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0은 0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물음표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를 공백으로 표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콤마 또는 쉼표, 얘는 천 단위마다 쉼표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쉼표 이후에 더 이상 어떤 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천 단위 배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 단위를 날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말이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글꼴색을 줄 수 있는데 대괄호로 묶습니다. 이렇게요. 대괄호 안에다가 글꼴색을 입력해 주더라라는 거고, 또 조건도 대괄호예요. 대괄호를 묶어서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별표도 있는데 에스터리스크, 그거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고요. 45번 같은 문제는요. 여기 보세요. 2000년도 7월, 또 16년 6월, 15년 10월 똑같이 나왔어요. 심지어 1, 2, 3, 4 보기도 안 바뀌고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45번 같은 문제를 보면 우리가 시험 문제라는 게 매번 무언가 계속 변경이 되고 무언가 새롭게 개발이 돼서 출제가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무시 못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3.75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샵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물음표 3개 슬래시 물음표 3개를 줬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샵이라는 거는 3.75에서 3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숫자니까 3을 그대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0.75를 지금 물음표 3개 슬래시 물음표 3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3 슬래시 4, 그러니까 4분의 3, 0.75가 4분의 3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표시해 준 거예요. 슬래시에 의해서. 그리고 물음표 앞에 물음표 하나, 뒤에 물음표 하나씩은 썼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3.75에서 샵 주면 샵에 3 해당되는 거고 0.75를 4분의 3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설명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6, 7, 8, 9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쉼표 다음에 아무 코드도 없죠. 이랬을 때는 요 천 단위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7, 8, 9가 날아갑니다.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이너스 6만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6이 보세요. 0,00 샵이에요. 그러면 0은 무조건 나타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0,00은 무조건 여기 얘 때문에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샵은 마이너스 6에 해당되는 그 샵 하나인데 7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반올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0,00 그대로 나타내줘요. 0,00 아까 배웠잖아요. 0은 나타내준다고. 샵은 유한 자리 마이너스 6인데 한 자리니까 반올림이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6이 반올림이 되면서 샵 하나에 7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번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이 별표는요. 별표 그다음에 뭐 빼기 또는 대시, 우리가 뭐 다시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이픈 뭐 다 같은 뜻이니까 6, 7, 8, 9라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서식 코드를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요거 같은 경우 보세요. 샵 콤마 샵샵 0이죠. 6, 7, 8, 9니까 그냥 샵 콤마 샵샵 0 콤마만 여기가 표시가 없네요. 콤마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것만 봐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몰라도 콤마가 일단 없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이 에스터리스크 별표는 별표 뒤에 있는 이 빼기, 대시, 하이픈 뭐 다 좋아요. 얘를 반복해서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대시가 쭉 이어져야 됩니다. 쭉 대시가 이어지고 6,789 이렇게 나와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45번의 정답 틀린 거는 C번,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789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샵, 얘가 바로 양수일 때가 이렇게 따라라라는 거고, 그 다음 세미콜론 구분해 줬죠. 음수일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샵, 그리고 세미콜론 0일 때는 그냥 0.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뭘 따랐어요? 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6, 7, 8, 9. 뭐 콤마 같은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D번, 4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죠. 그러면은 컨트롤 1번 누르고 셀 서식을 들어가요. 다시 한번요. 지금 잘못됐으니까 바로 가기로 하죠. 셀 서식 들어가서 지금 사용자 지정을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샵 한 칸 띄고 여기 보기를 보시면 돼요. 보기. 그 다음에 물음표 3개,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물음표 둘, 셋.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나오잖아요. 결과가.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입력 데이터가 이 서식 코드에 의해서 얘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요. 우리는 확인 안 누르고 그냥 취소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 마이너스 6789예요. 얘도 바로 가기로 셀 서식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서식 코드 0,00 그 다음에 샵.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콤마를 주고 더 이상 아무 코드도 안 줬을 때 뒤에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므로서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0, 그죠? 00 나타내면서 샵이 하나니까 반올림 6이 7이 되면서 마이너스 0,007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잘못된 경우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별표 주고 이 대시를 준다는 얘기는 대시를 다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샵 샵샵 0. 자, 얘는 여기 안 나타나니까 확인을 좀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잘못됐죠. 콤마도 없고 여기. 이렇게 해서 정답은 아까 3번이 된 거예요. 4번 또 가겠습니다.
셀 서식. 셀 서식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1번.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위로 가는 삼각형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우리 미음 한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샵 그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라는 것도 외우셔야 되고 또 미음 한자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 샵 그다음에 세미콜론 0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가 음수값이기 때문에 요 서식 코드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그 다음에 뭐 콤마 같은 거 없잖아요. 샵 하나니까 6, 7, 8, 9 됐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어렵나요? 45번 같은 문제 또 똑같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조심하실 거는 이거랑 정말 똑같은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정답 3번 체크하셔야 돼요. 뭐 살짝 변동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인지 아닌지 쫙 보시고 똑같은 문제네. 그러면 이제 3번에 C를 갖다가 이제 정답 옳지 않은 걸로 정답 처리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A, B, C, D가 똑같이 나왔을 때예요. 여러분들 살짝 또 변경돼서 나왔는데 착각하셔가지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또 무조건 3번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신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나오면 또 같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아무튼 확인은 하시고 정답 체크하셔야 돼요. 그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6번 다음 중 아래 조건을 처리하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오랜만에 옳은 게 나왔네요. 자 보세요. 셀의 값이 1000 이상이에요. 1000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이라는 의미는 이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세요. 이상은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상이라는 거는 뭐냐? 크거나 같다. 같은 뜻이에요. 이상이라는 거는.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이라는 거는 1000이랑 같거나 크다. 이상의 의미가 같거나 크다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줍니다. 아까 우리 조건은 뭘로 주기로 했어요? 대괄호. 기억나시죠? 이렇게 색깔도 대괄호, 조건도 대괄호.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1000 미만 500 이상 또 이상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빨강 얘도 마찬가지로 대괄호 그냥 가겠습니다. 500 미만이면 색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 조건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주래요. 천 단위 구분 기호. 그리고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234.56이다 그러면은 1,234.6 한 자리까지 더 나타내라 이거죠. 천 단위에다가 콤마 주고 432 얘 같은 경우는 천 단위 안 넘어가니까 뒤에 그냥 0을 줘라 이거죠. 가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좀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조건은 뭘로 준다? 대괄호. 색깔은요? 대괄호. 그 다음에 이상은 다른 말로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면 엑셀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A1 셀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는요. 1000이죠. 1000 이상이면 여기 보세요. 1000 이상이면 자, 조건 대괄호 줬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에요. 지금 파란색 나왔잖아요. 그리고 1000 단위 주고 쉼표 그 다음에 소수점 0 1000이니까 0 1000 이상이니까 파란색 맞죠? 그럼 999는요?
지금 999는요 1000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콜론으로 구분했죠. 빨강색 그 다음에 50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999는 50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500부터 999까지는 빨간색에다가 마찬가지로 콤마 주고 뒤에다가 소유점 하나 더. 999 엔터 뭐 입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999 빨간색에 뒤에 점 0 맞잖아요. 그러면 500 미만은요? 아까 500 미만은 그냥 여기 세미콜론 요거 그냥 얘예요. 얘 색깔도 없어요. 500 미만이니까 499 주겠습니다. 499 보세요. 그냥 아무 색깔 조건 없으니까 색깔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검은색. 이게 바로 사용자가 주는 스탠다드적인 표준적인 서식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색깔은 뭐 대괄호, 조건도 대괄호, 크거나 같다 이상, 이거 외우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이상 조건에 따라서 문제에서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됐을 때 이렇게 처리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 이상이 아닌 경우, 결론적으로 500보다 크거나 1000 이상이 아닌 경우니까 500서부터 999까지는 이렇게 처리하라라는 거고, 또 500 미만은 이렇게 처리하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어려운 듯 보이지만, 어려운 코드처럼 보이지만 이해를 잘 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방법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 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까 제가 지금 이 파랑 색깔 조건 주는데 대괄호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 얘들은 색깔인데 색깔 줄 땐 대괄호로 줘야 되는데 잘못 줬구나,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쭉 비교해 가면서 똑같이 가는데 여기까지요.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샵을 줬다는 얘기는 1000 그냥 입력했을 때 소수점 아닌 자리 넣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안 나오거든요. 점 0 반드시 이렇게 줘야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어렵나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일수록 자꾸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일단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24번 조건부 서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말 그대로 이제 서식을 주는 건데요. 제가 서식이라는 거는 우리 메이크업, 화장하는 거예요. 셀에다가 이제 멋있게 하는 건데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만 그 서식을 주겠다, 그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이게 조건이죠. 다른 말로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거기에만 서식이라든가 테두리, 배경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서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서식을 갖다가 설정해 주겠다. 그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가게 되면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실행시키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간단히 또 알고 있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이니까요. 기존 셀 서식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규칙이 있을 경우에 모두 만족을 해요. 근데 그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적용돼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서식을 줬는데 모두 만족하고 충돌하지 않아요, 서식이. 그러면 그 서식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죠. 서식이 충돌을 해요. 그랬을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의 서식이 적용이 되더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적용했던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또 말장난, 뻥을 잘 치죠. 이거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거 당연히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몇 개만 그런 건 없어요. 제한이 없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서식이 적용된 규칙으로 셀값 또는 수식을 설정할 수 있다. 셀값 또는 수식도 줄 수 있다. 아셔야 되고, 수식으로 줄 때는 수식 앞에 반드시 등호를 입력해라. 이거는 뭐 우리 함수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는 먼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건부 서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식으로 조건을 줄 때는 반드시 수식 앞에 뭘 줘라? 는 이퀄 표시를 해줘라 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기 전에 구경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A1 셀부터 A8까지 제가 10에서 90까지 입력을 해놨어요. 자, 이 부분인데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이죠. 스타일 그룹에 여기 조건부 서식 보이시나요?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눈에 띄는 거 먼저 가겠습니다. 데이터 막대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막대에 가게 되면 이제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색깔이 이렇게 엷어지거나 진해지거나 그런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막대에 제가 지금 보세요. 10, 20, 30, 40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숫자의 크기에 맞게끔 데이터 막대를 그려주는구나. 이건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가 별다른 걸 주지 않아도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데이터 막대. 또 보세요. 녹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달리 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막대예요. 그 다음 단색으로도 채울 수도 있고, 차이점은 이제 그라데이션이냐 단색이냐 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색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이렇게 이런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일단 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쉬운 거 먼저. 그다음 아이콘 집합 이렇게요. 다 가능해요. 뭐 보시고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이용하는 거. 데이터 막대라든가 색조라든가 아이콘 집합 되느냐 안 되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 강조 규칙, 뭐뭐보다 큼, 뭐 이런 것들. 이거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뭐보다 큼. 그럼 여기 보세요. 보다 큰 대화 상자가 열리고 여기에 숫자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럼 50보다 큼이죠. 컸을 때 이런 서식을 적용하라 이거예요. 뭐 시간상 제가 여기서 따로 지정은 않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다라는 거죠.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하위 규칙. 뭐 상위 10개 항목, 상위 10%, 하위 10개, 하위 10% 이런 식으로 평균 초과 미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위 10% 눌러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위 10%에 어떤 걸 줘라. 상위 10%, 90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되죠.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문제 좀 풀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셀에 입력된 값에 따라 데이터 막대를 표시할 수 있다. 방금 전에 구경하셨잖아요. 맞는 거고. 두 번째, 셀 값이 규칙과 일치하거나 수식의 결과가 참일 때만 지정된 서식이 적용된다. 조건부 서식 정의 그대로 설명한 거죠. 맞는 거고. 세 번째, 해당 셀이 여러 개의 규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지정한 규칙의 서식으로 설정된다. 조건부 서식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럴듯해 보이죠. 당연히 마지막에 지정한 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 개의 규칙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고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적용한 게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약속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47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옳지 않은 거.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를 갖고 설명드릴게요. 우리 자출에서는 자출 내용을 모든 걸 다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보기를 가지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출의 모든 내용을 다 담으면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가 아니고 이제 또 핵심 요약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럼 본문 내용이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의 행 전체 행이라는 개념부터 좀 알고 가셔야 돼요. 행이 뭐예요? 이게 행이죠. 행 열은요. 이게 열이에요. 여러분 감 잡으셨나요? 그러면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는 규칙 입력 시 자, 행이니까 반대로 열 이름 앞에 달러를 붙여요. 이거는요.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세요.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하는 규칙을 작성할 때는 행의 반대 열이지 않습니까? 열 이름 앞에 달러를 붙인다. 이게 우리가 이 달러라는 게 참조,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에 나오는 건데 절대 참조에서는 달러를 다 붙여요. 앞뒤로. 혼합은 앞뒤 하나만 붙이고 상대 참조는 안 붙여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엑셀을 처음 접하시거나 엑셀을 한 번도 안 만져 보셨거나 수식을 적용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완전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아무튼 달러라는 게 있는데 달러라는 기호가 있는데 엑셀에서의 참조 주소 개념인데 상대 참조에는 안 붙고요. 절대 참조는 앞뒤로 붙는다. 행과 열. 혼합 참조는 둘 중에 하나만 붙는다. 이렇게만 일단은 알아두세요. 4번 맞는 얘기입니다. 47번에서는 마지막에 지정한 규칙의 서식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높은 거 첫 번째로 설정한 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47번은 해결을 하기로 하고요. 48번 가겠습니다. 48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참조 그거는 이제 함수 부분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잠시 후에 그것도 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같은 문제 볼까요? 다음 아래의 A1에서 EF5, A1에서 EF5 여기죠. 이 영역에서 B열과 D열에만 배경색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을 주고자 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수식을 줄 때는 뭘 먼저 넣어줘라. 는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열 아닙니까? 열에다가 열 전체를 다 줘야 되니까 얘는 반대로 행에다가 달러를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기억하신다면 얘는 지금 열이지 않습니까? 열. 그러면 행에다가 달러를 붙인다. 맞죠? 왜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MOD는 뭐고 컬럼즈 여기는 컬럼 뭔지 몰라요. 그건 잠시 후에 알기로 하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달러 A1, A$1, 달러 A1, A$1 이게 뭔 소리냐면은 보세요. 여기 지금 A, B, C, D, E A열, B열, C열, D열, E열 맞죠? 그럼 여기 1은요. 1행, 2행, 3행 두 개만 더 할게요. 4행, 5행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때 쓰는 가로, 세로, 행열 그거 뜻하는 거죠.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달러 A1이라는 거는 A의 1은 얘를 뜻해요. 자산 코드 위치가. 그런데 A는 열이라고 그랬어요. 달러 A라는 거는 A열에 달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은 행이지 않습니까? 행에는 달러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달러 A, 달러 1 이러면 이게 절대 참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조금씩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뭐 이해보다는 지금은 듣고 그대로 기억하세요. 달러 A, 달러 1 이러면 요 자산 코드 요 위치를 나타내는데 그냥 A1이라고 그래도 되고 달러 A1 그래도 여기고 A 달러 1 그래도 여기에요. 그러면
열에다가 나타낼 때는 아까 어디다가 달러 붙여라. 행에다가 달러를 붙여라. 그러면 행에다가 달러 붙인 거는 얘하고 얘거든요. 1행. 이것만 보더라도 1번하고 3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봐야 돼요. 함수를 가겠습니다. 함수 먼저 갈게요. 지금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 H열 이렇게 있는데 A열은 이거 지워버릴게요. 혼돈 오니까. A열은 지금 우리가 A라고 부르지만 몇 번째요? 첫 번째 여기 나오잖아요. B열은요 두 번째, C열은요 세 번째, D열은요 네 번째, E열은요 다섯 번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함수 보세요. 함수. 자, 제가 F2 눌러보겠습니다. 는 COLUMN 컬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A열의 컬럼 몇 열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열은 몇 번째? 첫 번째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자, 컬럼 함수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함수를 잘하는 방법은요. 함수의 뜻. 자, 컬럼이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 열이에요. 열. 그러면은 는 컬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B열이 몇 열이니? 2열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지금요.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는 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어디까지 와요? 엑셀은요. A열, B열, C열, E열, Z열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XFD. 요거는 조금 눈여겨두세요. XFD인데 열이 몇 개까지 온 거냐면 지금 는 컬럼 여기 보이세요? 여기요. 는 컬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S 없어요. 컬럼이에요. 그냥 16384 XFD가 16,384 열이에요. 아, 엑셀에서는 이래서 16,384 열이 있다고 그런 거구나라는 거죠. 됐나요? 네. 컬럼은 뭘 구하는 함수라고요? 열. 몇 열인지 구하는 함수예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 키 누르니까 A열로 왔죠. A1으로. 자, 컬럼 함수 이해하셨나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몇 열인지. 그러면 아까 B열하고 D열 같은 경우는 보세요. 2열, 얘는요 4열. 근데 얘네 공통점이 뭐예요? 아, 당연히 숫자죠. 그거 말고요.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됐네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ROW 여기 보세요. 보이세요? 참조의 행번호를 구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지금 3행이죠. 는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얘는 몇 행이니? 3행이요. 얘는 다행히 숫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3행은 3행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ROW 함수예요. ROW. 그래서 컬럼 함수하고 ROW 함수는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컬럼은 열을 구해주는 함수, ROW로는 행을 구해주는 함수. 됐네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또 아셔야 되는 게 MOD 함수입니다. MOD는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나머지. MOD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는 MOD 4를 콤마 2로 나누면은 2는 4 나머지는요 0이요. MOD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나머지 MOD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 나머지 MOD. 열은요 컬럼, 행은요 로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단어의 뜻 그대로 한번 외워주시고 아 이게 함수고 이런 기능을 한다. 함수라는 거는 영어 단어가 그 단어에 맞는 기능을 값을 주는 게 함수예요. 함수 나오면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MOD가 뭐라고요?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 자 여기 보세요. 또 얘는 이제 컬럼이네요. 컬럼이니까 H가 몇 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H는 8열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컬럼즈는 아까 문제 있었잖아요. 여기 1번하고 보기 1번하고 2번. 컬럼즈는요. 자, F2 눌러보겠습니다. H1에서 I1, H1에서 I1 이해하셨나요? 왜 이가 나왔는지. H열, I열 열들의 개수, 열. 컬럼이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열만, 컬럼즈 S가 붙고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 해당되는 열의 개수, H열, I열 두 개니까 2열이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모드 함수, 컬럼즈 함수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 여기 보세요. 지금 B열, C열에만 서식을 주는 조건부 서식을 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가서 규칙을 세우면 되는데 지금 미리 제가 시간상 미리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규칙 편집 누르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겁니다. 바로 는 수식할 때 는 먼저 주는 거 기억하시고 mod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컬럼 열을 구해주는 함수 $1 지금 이거는 열에 대한 서식이니까 어디다가 달러를 붙여라? 지금 대답하셔야 돼요. 열에 대한 서식을 주고 싶어요. 그럼 어디다 달러를 붙여라? 행. 지금 1행 1 앞에 달러 붙었잖아요. 그래서 $1 $1 그러니까 A열의 A1열이 몇 열이에요? 컬럼 1이잖아요. 자, 1을 콤마 2로 나눈 나머지는요. 1이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요게 이제 수식을 적용시키면 B열로 또 가요. B의 $1 그러면요. 2열이죠. 2를 2로 나눈 나머지 0. 결국 이 수식은 짝수열에 대해서는 나머지가 다 0이 나오는 거 맞죠? 짝수열에 대해서 나머지가 0이 나오는 짝수열에 대해서 이 수식을 적용하라. 이 수식을 적용하라. 이 서식을 적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짝수열 그러니까 즉 B열, D열에만 이 서식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1번 는 모두 다 맞아요.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컬럼즈를 쓰면은 안 되죠. 의미가 없는 거죠. 열들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열에 대한 서식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에다가 달러를 붙여라. 그럼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텐데 행에다만 달러를 붙여야 되죠. 근데 얘는 열에다 붙였잖아요. 3번은.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좌우단간 이해하셨나요? 많이 어려우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자출해서는 이제 함수를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는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문제로 가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데 외우세요. 모드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컬럼은 열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컬럼즈는 열들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처럼 이렇게 열의 열 단위로 서식을 줄 때는 행에다가 달러를 붙입니다.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문제를 풀면 뭐 이해도 안 가시고요. 문제도 못 풀어요. 우리가 엑셀이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약속과 규칙은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고 논리적인 그렇죠.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직접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수업을 하면 제가 눈빛을 보고 이해하셨는지 못하셨는지 감을 잡을 텐데 이게 지금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참 아쉽네요. 이해하셨나요? 정말로? 네,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수학 통계 함수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엑셀에서 가서 바로 직접 보도록 할까요?
ABS 같은 경우는 absolute, 그래서 절대값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ABS 절대값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되는데, 절대값이 뭐냐면 부호가 없는 수를 갖다가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는 ABS 마이너스 999 가로 닫고 수식을 줬어요. 이렇게 수식을 줬을 때 결과는 절대값이라는 거는 부호가 없는 수니까 마이너스 999는 그냥 999가 된다라는 거죠. 절대값 별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INT라는 거는 integer, integer, integer 그러면 정수란 뜻이에요. 정수요. 정수라는 거는 소지점이 없는 수가 정수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이 부분. 여기에는 int 가로 열고 8.7. 그럼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8이죠.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보세요. 는 int 마이너스 8.7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8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마이너스기 때문에 반대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9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 해요. 다시 한번요. 이거는 int 8.7 그럼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8이잖아요. 그러니까 8이고 얘는 int 마이너스 8.7이에요. 마이너스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9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결과를 잘 물어봐요. 조심하시고. sum이라는 거, sum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 합이란 뜻이 있죠. 합. 그러니까 얘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AVERAGE average 얘는요. 평균, 산술 평균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지금 여기에 는 sum 가로 열고 A1에서 C의 1, A1에서 C의 1까지 합. 지금 여기 A1이 안 보이는데 A1에서 C의 1까지의 합을 구하라. 150이 구해지는 거예요. A1에서 C의 1까지. 그리고 얘는요. 는 average A1에서 C의 1, A1에서 C의 1의 산술 평균을 구하라. 5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sum하고 average는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함수니까. 이번에는 trunc, truncation. 얘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1, 수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2를 앞에 있는 수를 무조건 내림, 잘라버려요. 수2만큼. 그리고 수2를 생각하게 되면 0으로 처리한다. 당연히 생각하면 0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보세요. 는 trunc 가로 열고 5.62를 첫째 자리까지만 내비두고 잘라버려라. 그럼 5.62 첫째 자리까지 5.6 얘는 truncation 그냥 잘라버리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mode는 아까 우리 배웠었잖아요. 뭘 구한다? 나머지 외우셔야 돼요. 수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한다. 그리고 이때 수2가 만약에 0이게 되면 샵 div 슬래시 0 느낌표 이게 오류거든요. 에러인데 이런 메시지를 떨어뜨려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샵 div 슬래시 0 느낌표는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와요. 0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에러예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div는 divide 나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 는 모두 1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2, 5, 10 나머지는 1. 모두는 나머지. 그 다음에 POWER 파워는 거듭 제곱
는 파워 2,7. 그럼 2의 7 거듭 제곱. 그러니까 2를 7번 곱한 거. 우리 2의 7승 128. 기억나시죠? 우리 코드 배울 때. 그럼 2의 6승은요? 64.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2의 8 256. 그래서 거듭 제곱을 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라운드 업 있고 다운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라운드만 수1, 수2인데 수이만큼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럼 반올림이라는 거는 반올림은 5 이상이 반올림이에요. 4는 반올림이 안 됩니다. 수학적인 개념. 그럼 여기 보세요. 는 라운드 3.985, 2예요. 그럼 3.985인데 두째 자리 까지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98인데 마지막에 5니까 반올림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3.99가 되는 거죠. 두째 자리까지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4다 그러면은 반올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3.98이 되는 거예요. SQRT는 양의 제곱근입니다. 양의 제곱근. 근데 이때 음수를 지정하게 되면 숫자를 잘못 넣었다 그래서 샵 NUM 느낌표가 오류로 나타나요. SQRT 양의 제곱근. 여기요. 는 SQRT 64. 88이 64. 그래서 8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처럼 음수를 주게 되면 마이너스 64 줬거든요. 그러니까 뉴메릭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뉴메릭 수치 넘버 뭐 그렇게 알아두세요. 숫자적인 에러가 떨어진다. 뉴메릭 그것도 수치란 뜻이고 넘버도 수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choose choose 함수는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얘는 바로 이 부분 보세요. 지금 는 choose J의 17은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1이면 1, 2면 2, 3이면 3 이렇게 나타나게끔 하는 예제예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choose J17이 3이기 때문에 1, 2, 3 중에서 뭘 나타낸다? 3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2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로 바뀌지 않습니까? 1로 바꾸면요. 1. 이게 바로 choose 함수예요. 그리고 count A, 여기서 A는 ALL, all를 뜻합니다. all. 그래서 얘는 공백이 아닌 인수의 개수를 다 카운트해요. count A 중요합니다. 공백이 아닌 인수의 개수, 이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3이 나왔는데 왜 3이 나왔냐면 제가 이제 F2를 누르면 H18에서 H21까지 H18에서 노란색 나는 부분, 여기서 지금 여기는 카운트예요. 카운트는 숫자만 헤아립니다. 그럼 여기는 문자는 헤아리지 않고 문자라는 텍스트는 1, 2, 3. 그럼 결론적으로 3이 되는 거죠. 카운트는 COUNT는 숫자만 헤아려요. 조심하시고. 카운트 A는요. 공백이 아닌 거 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는 카운트 A H18에서 H21 1, 2, 3, 4 문자까지 카운트해요. 공백이 아닌 거 다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4 나오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카운트 했기 때문에 숫자만 헤아린다. 그래서 3이고, 이거는 공백이 아닌 걸 다 헤아려 준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라는 글씨까지 헤아려서 4가 나온다. 카운트 A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max라는 값은요. 여기 max, 여기는 A라고 되어 있는데 max도 있고 max A 함수도 있어요. 최대값을 구하는데 max A는 true라는 거를 1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나 펠스를 0으로 계산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max A. 그 다음 min A도 마찬가지예요. min은 최소값을 구하는데 min A는 마찬가지예요. true를 1, 텍스트나 펠스를 0으로 계산합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는 max H23에서 H25, H23에서
H25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그러면은 지금 최대값은 자, F2 눌러보겠습니다. 0 텍스트 펠스 엔터 최대값이 0이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1을 한번 눌러볼게요. 최대값 1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라고 한글 텍스트하고 펠스하고 얘는 맥스라는 함수는 그냥 1이 제일 큰 값이에요. 여기도 만약에 2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2로 바뀌죠. 최대값. 그리고 요번에는 맥스 A예요. 맥스 A 같은 경우는 맥스하고는 달라요. 얘는 여기를 갖다가 제가 펠스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펠스. 그러면 1 텍스트 펠스는 0을 뜻한다 그랬었죠. 아까 텍스트도 맥스 A는 0을 뜻해요. 그럼 1, 0, 0이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1이죠. 헷갈리나요? 뭐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100, 200, 300. 는 맥스 제일 높은 값 300이 나왔어요. 맥스는 제일 높은 값이에요. 끝났고 그 다음에 맥스 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고 치고 그 다음에 펠스는요 0으로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추루는요 1로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럼 2가 제일 큰 값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0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0 펠스도 0 추루는 1이라 그랬었죠.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맥스 A는 추루는 1 텍스트나 펠스는 0으로 계산한다.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민은 마찬가지예요. 민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민 A는 요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스몰 가겠습니다. 스몰이라는 거는 작다라는 뜻이고 라지는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무조건 작고 무조건 큰 게 아니고 몇 번째로 작은 거, 뭐 몇 번째가 나와요. 몇 번째로 작은 거. 라지는요 몇 번째로 큰 값, 라지, 스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요. 지금 1, 2, 3, 4, 5, 6이 있는데 는 스몰 F2에서 F7 여기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숫자니까 뭐예요? 3이죠. 1이 제일 작고 두 번째로 제일 작은 게 2고 세 번째로 작은 게 3이에요.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는 라지 두 번째로 큰 숫자.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로 큰 수 아니겠습니까? 5가. 그게 바로 스몰 라지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예제는 없었지만 이것도 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는 ODD는요 홀수란 뜻이 있어요. 4.4를 홀수로 바꿔라.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5가 되는 거고 ODD는 홀수예요. 그 다음에 EVEN, 2분은 짝수입니다. 2분 가로열고 5.1 그러면 얘를 짝수로 바꿔줘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DD 홀수로 구해주는 함수, EVEN 2분 짝수로 구해주는 함수. 자,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수식과 그 실행 결과값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보세요. ABS는 뭘 구하는 거다? 절대값. INT는 정수. 그럼 여기 이거 조심하십시오 그랬죠. 마이너스 7.9니까 마이너스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시고. 그럼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은요. 그냥 8이 되는 거죠. 1번은 맞네요. 두 번째. 합을 구하는 거예요. sum, 트런케이션 잘라버리는 겁니다. 얘는 근데 45.6인데 뒤에 아무 조건이 없죠. 인수가. 그러면 점 6은 버리는 거예요. 그냥 45만 취하면 됩니다. 점 D는 잘라버리는 거고 MOD는 뭘 구하는 거다? 나머지 32를 3으로 나누면 3 곱하기 10 그러면 30이잖아요. 나머지는요 2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45에 2 두 개를 더하면 47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파워라는 거는 거듭 제곱
라운드 2.3, 0 여기 보세요. 이걸 하겠습니다. 라운드 2.30 그러면은 반올림 한 값을 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2.3이니까 뭐 반올림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0이에요.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SQRT는 뭘 구하는 거다? 양의 제곱군. 양의 제곱 4니까 2가 결과로 나오는 거고 2가 그러면은 파워는 2의 2승 여기잖아요. 결론적으로 2의 2승은요 4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9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거다라는 거죠. 추즈 같은 경우는 고르는 거죠. 선택 3이에요. 3이면 1일 때는 얘, 2일 때는 얘, 3일 때는 50을 고르는 거예요. 3이기 때문에 50 맞잖아요. 만약에 추즈 여기가 1이었다면 얘고 2였다 그러면 얘예요. 이렇게 해서 49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0번 가겠습니다. 결과값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는 썸 합을 구하라. 여기서 설명드리고 count A라는 거는 공백이 아닌 인수. 그러니까 B의 2에서 D의 4, B의 2에서 D의 4 여기까지 몇 개? 9개죠. 9개. 그 다음 max A 최대값을 구하는데 true는 1, false나 텍스트는 0인데 여기서는 뭐 true나 텍스트, false가 없기 때문에 그냥 max 함수로 보시면 돼요. B의 2에서 D의 4, B의 2에서 D의 4에서 제일 큰 수는 뭐예요? 여기서요. 제일 큰 값 100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요거는 100이고 count A 이게 전체 개수가 몇 개? 9개. 그러니까 102가 아니고 더하면 여기 썸이니까 109가 돼야 되는 거죠. 109. 그렇죠? 여기 보세요. 결과가 109가 나왔잖아요. 이 함수 1번 함수. 2번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라. 그래 놓고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거. C의 2에서 C의 4, C의 2에서 C의 4에서 두 번째로 작은 게 뭐예요? 87이죠. 그 다음에 라지 몇 번째로 큰 거. C의 2에서 C의 4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그러니까 이 90, 87, 75에서 두 번째로 작은 것도 87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큰 것도 87이 되네요. 근데 그거의 평균이니까 87 더하기 87 나누기 2 하면 87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라는 거죠. 3번 가겠습니다. 3번 합을 구하라. 라지 얘는 BS3에서 BS3 DS3 여기까지 두 번째로 큰 숫자가 뭐예요? 87이죠. 그리고 스몰 BS3에서 DS3 똑같이 두 번째로 작은 거 87이죠. 그러면 87하고 87을 더하면 뭐가 돼요? 174가 되죠.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맞다라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합을 구하는 건데 얘는 count A예요. 근데 얘는 B2, D4 B2는 어때요? 여기고 그 다음에 D의 4 요 두 개의 셀을 가지고 count A 그러면 그냥 개수 2고 그 다음 min A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죠. B2하고 D4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예요? 83이죠. 그러면 2 더하기 83 그럼 85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고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함수는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그 함수가 갖고 있는 기능을 정확하게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또 함수가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단어 그게 바로 기능입니다. 그게 바로 함수고 그래서 함수는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그 기능을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